박근혜 의원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분석을 해보셨어요? 아니, 읽어봤죠. 나는 국민이 80여 차례 나오고 막 뭘 이런 거. 느꼈어요? 아니, 그렇게 세진 않았고 누가 써줬을 거잖아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 써줬나. 그래서 박근혜 쪽에 브레인은 누군가, 뭐 어떤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할 테니까. 궁금해서 이제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짬뽕이에요, 짬뽕. 어떤 의미의 짬뽕이냐면, 거기 보면 그런 문장이 나와요. 어떤 국민도 홀로 뒤처져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국어로는 좀 이상한 문장이 나옵니다. 영문 번역했구나.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leave no one behind. 왜? NCBL인가요? 그, 부시가 했던 그쵸. 정책 중에 있었죠. 부시가 예전에 교육정책 발표할 때 어떤 어린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 어떤 어린이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걸 따서 베낀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런 문장들이 곳곳에 등장해요. 뭐, 미국의 주요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따왔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만 따왔냐?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개인의 행복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장들은 또 진보 진영에서 많이 따와서 문장을. 그래서 짬뽕을 시킨 겁니다,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히 능력이 있는 애가 아니에요. 얘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차피 통치 철학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게 다 짜붙여가지고 시민사회 쪽과 저 멀리 부시와 이런 걸 다 짬뽕 시킨 거예요. 다 짬뽕 시켜서 희한한 짬뽕을 탄생시킨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중에 키워드를 개인으로 잡은 거예요. 작전을 전체 다 짜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되게 짜맞힌 게 되게 많아요. 박근혜 오전에 출마선은 이상득 저녁에 구속. 이런 거 다 짜맞춘 거죠. 그 일정들을. 또 하나는 그 YS가 7푼이라고 그랬잖아요, 7푼이라고. YS가 지난 10년간 한 발언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어요. 근데 왜 7푼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7푼이. 그래서 모자란다는 뜻으로 말한 거겠죠. 칠푼이. 칠삭동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관리되다가 삐끗할 때 얘네는 보면 그 작전의 실체들이 드러난다 이거죠. 삐끗할 때. 그때 또 저는 이것이 잘 짜여진, 그러니까 출마하고 관련해서 많은 이벤트들이 잘 짜여져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상득, 정두원. 그럼 예를 들면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 예를 들어 부산일보에 편집국장이 직무정지를 먹었어요. 정수장학회 막 문제 제기해가지고 직무정지를 먹었는데 이 재판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출마선언 다음날 이걸 냅니다. 직무정지를 판결을 내요. 네. 또는 저희가 선거법으로 그리고 박근혜 박태규 이 건으로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저희를. 검찰에서. 네. 그런데 이거 다음날 불러요. 오늘 두드려 갔다 왔고, 갔다가 중간에 싸고 나왔어요. 수사받다가. 나왔고, 저는 다음 주에 줄줄줄줄. 굉장히 누군가 탁 틀어지고, 스케줄도 관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투표할 때, 이 박근혜 의원은 어디 갔냐면 고등학교 갔죠. 젊은 애들 많은데. 청주. 네.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하고 찍었어요. 고등학생들 모여있는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작전을 총지휘한 사람이 누군지 항상 궁금해요, 저는. 거기는 안 잘라도 되나요, 그럼? 네? 그러니까 총지휘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머리가 좋아. 근데 사실 박근혜 의원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거를 본인도 몰라요. 아니, 이 정두원 때문에 부결돼서 이렇게 난리 났으면은 뭐 좀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얘기를 얘기하죠. 안 해요. 필요할 때만 복도 한 정치를 한 1, 2주 지난 다음에 이제 한 2줄짜리 문장으로 네. 뭐, 절대 길게 얘기 안 해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잘 돼야 할 텐데요. 그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원칙대로 처리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말을 잘 하는데 되겠죠, 뭐. 내용이 없다고 유구냉무라고 새로 나온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참 허망하다고 생각한 게 이 박근혜 위원장이 대한민국 개인의 평균 삶을 몰라요. 전혀.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인데 그녀가 졸업해서 일단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 부딪히게 되는. 그리고 이제 월급 걱정을 해본 적도 없죠. 그 뭐 회사 내에서 승진, 뭐 아니면은 이직, 아니면 집을 구하는 문제, 뭐 상사와의 트러블이라든지, 아니 뭐 회식 문화라든지 무슨 아주 자잘하게 부동산 문제, 뭐 결혼, 애를 낳았어, 육아, 아니면 무슨 고부간의 갈등,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이 모두 다 겪게 되는 일반적인 자잘한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일상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난 불쌍해. 그래서 불쌍하긴 한데 개인의 행복을 말할 때 자기가 살고 겪어본 이렇게 해지면 개인의 행복해진다고 하는 삶 자체를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이게 신기루라고 개인의 행복이라는 말도 관념인 거죠. 관념. 자기 머릿속에. 근데 말이죠. 책을 만드는 과정을 많이 지켜본 저로서는, 그리고 박근혜 의원 관련된 책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저로서는 그 일기를 100% 믿을 수는 없네요. 우선 잘 만나주지를 않고, 자기 책을 쓰는데 잘 만나주지를 않고, 그리고 할 말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일화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자기가 그냥 사료를 모아가지고 대충 단서를 썼대요. 그래서 사실 그건 쓴도 맞긴 한데 또 동시에 과거의 문제가 예를 들어 정수장학회든 뭐든 얼마나 부당했는지 정확하게 알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면적으로 방송이 남의 거 뺏어서 가져간 거야, 박근혜가 돈 번 거 아니야, 다 남의 거야, 정확하게 알려주면요 열 받아요.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역사책에 있는 과거사고, 이 사진만 해도 너무 오래된 사진이고, 뭐 20, 30대가 보면 저기 일제시대나 아니면은 5.16 때나 비슷한 거리감이에요. 졸라 멀어. 87년 6월 항쟁까지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끄집어내서 정말 와닿게 잘 전달하면 먹힐 수 있어요. 포장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조금 만약에 떨어져 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뭐 정수장학회나 이런 게 아니고, 박근혜 사실은 몰래 결혼했어 라던가 숨겨놓은 결혼 생활이 있었어. 천벌을 받을 소리라고 하겠죠. 또 그럼. 아, 그래도 안 떨어져 나가. 그래도. 그 아들이 그래도- 군대를 안 갔어야 그래도 되고, 그 아들이 군대를 안 갔는데 또 오죽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안 떨어져 나가. 데모하고 다니는. 왜냐면 그게 여기는 아니라 이게 통합진보당 판타지도 있어요. 판타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아들은 군대를 안 갔어야 되고 게다가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여야 돼. 그러면 약간의 영향이 있어요. 아니, 저는 만약에 숨겨둔 결혼 생활을 숨기고 있었다, 저는 그것만으로 상당히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를 향한 그 노년층의 지지자들 중에 특히 남성 지지자들에게는 일종의 판타지가 있어요. 자기 시절에 공주였어요. 물론 그들에게 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아이고 불쌍하다가 아니라 판타지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그 의원에 대한 마치 성녀와 같은. 그게 아니라는 게 무너지면 그거 참 일정 부분 무너집니다. 그럼 지금 60대 노인네들이 여전히 그걸 갖고 있을까요? 60대 70, 나이 70 할아버지. 그럴 수 있죠. 20대 추억이나 기억,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박근혜 박근혜 의원이 TV에, 제가 얼굴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게, TV에 나와서 누군가와 HD 화면에서 토론을 막 하잖아요. 그게 계속 노출되잖아요. 지지율이 팍팍 떨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늙었어. 늙고, 거기서 말할 때 드러나는 분위기와 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가 그 얼굴에서 기품이 나야 돼요, 사실은. 정책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TV 테러에 많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녀가. 그 부시가 했던 그쵸. 정책 중에 있었죠. 부시가 예전에 교육 정책 발표할 때 어떤 어린이도 뒤처지지 네, 않도록 한다. 어떤 어린이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걸 따서 베낀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런 문장들이 곳곳에 등장해요. 뭐, 미국의 주요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따왔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만 따왔냐?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개인의 행복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장들은 또 진보 진영에서 많이 따와서 문장을. 그래서 짬뽕을 시킨 겁니다,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히 능력이 있는 애가 아니에요. 얘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차피 통치 철학 이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다 짜붙여가지고 시민사회, 그러니까 출마하고 관련해서 많은 이벤트들이 잘 짜여져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상득, 정두원, 그럼 예를 들면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 예를 들어 부산일보에 편집국장이 직무정지를 먹었어요. 정수장학회 막 문제 제기해가지고 직무정지를 먹었는데 이 작품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출마 선언 다음날 이걸 냅니다. 직무정지를 판결을 내요. 네. 또는 저희가 선거법으로 그리고 박근혜 박태규 이 건으로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저희를. 검찰에서. 네. 그런데 이거 다음날 불러요. 오늘 두드려 갔다 왔고, 갔다 중간에 싸우고 나왔어요. 수사받다가. 나왔고, 저는 다음 주에 줄줄줄줄. 굉장히, 내 쪽과 저 멀리 부시와 이런 걸 다 짬뽕시킨 거예요. 다 짬뽕시켜서 희한한 짬뽕을 탄생시킨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중에 키워드를 개인으로 잡은 거예요. 작전을 전체 다 짜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되게 짜맞힌 게 되게 많아요. 박근혜 오전에 출마선은 이상득 저녁에 구속. 이런 거 다 짜맞춘 거죠. 그 일정들을. 또 하나는 그 YS가 친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친분이라. YS가 지난 10년간 한 발언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어요. 근데 왜 칠푼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칠푼이 그래서 모자란다는 뜻으로 말한 거겠죠. 칠푼이. 칠삭동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관리되다가 삐끗할 때 얘네는 보면 작전의 실체들이 드러난다 이거죠. 삐끗할 때. 그때 또 저는 이것이 잘 짜여 누가 탁 틀어지고 스케줄도 관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투표할 때 이 박근혜 의원은 어디 갔냐면 고등학교 갔죠. 젊은 애들 많은데. 청주. 네.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하고 찍었어요. 고등학생들 모여있는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작전을 총지휘한 사람이 누군지 항상 궁금해요, 저는. 거기는 안 잘라도 되나요, 그럼? 네? 그러니까 총지휘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머리가 좋아. 근데 사실 박근혜 의원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거를 본인도 궁금하다. 몰라요. 아니, 이 정두원 때문에 부결돼서 이렇게 난리 났으면은 뭐 좀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얘기를 얘기하죠. 안 해요. 필요할 때만 복도 한- 정치를 한 1, 2주 지난 다음에 이제 한 2줄짜리 문장으로. 네. 뭐- 절대 길게 얘기 안 해요. 원칙대로 해. 박근혜 의원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분석을 해보셨어요? 읽어봤죠. 나는 국민이 80여 차례 나오고 막 뭘 이런 거. 느꼈어요? 아니, 그렇게 세진 않았고 어. 누가 써줬을 거잖아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 써줬나. 그래서 박근혜 쪽에 브레인은 누군가, 어떤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할 테니까. 궁금해서 이제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짬뽕이에요, 짬뽕. 어떤 의미의 짬뽕이냐면, 거기 보면 그런 문장이 나와요. 어떤 국민도 홀로 뒤처져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국어로는 좀 이상한 문장이 나옵니다. 영문 번역했구나.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leave no one behind. 왜? NCBL인가요?